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은요, 2차 시험 중에서도 1일차에 치러지는 수업 능력 평가 시험, 즉 수업 실험과 수업 나눔 시험에 대한 꿀팁들을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우선에 우리가 2차 시험 전체 100점, 100점 만점 중에 1일차에 치러지는 이 수업 능력 평가에 해당하는 시험이 수업 실현 30점, 수업 나눔 30점, 그리고 2일차에 실시되는 심층 면접에서 40점의 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려 100점 만점 중에 1일차에서 선생님들께서 치르는 그 시험에서 무려 60점을 획득을 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수업 실험과 수업 나눔 각각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Q&A 형식으로 선생님들께 나눔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 2차 시험은요, 선생님들께서 어쨌든 좀 교생 실습이라던가 혹은 기간제 교사 경험 혹은 뭐 시간 강사 경험 이렇게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다들 말씀을 잘 하시고 수업들을 잘 하세요. 그래서 크게 실력 차가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게 드러나는 그런 실수들에서 감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간 초과입니다. 그래서 시간 초과가 됐다라는 그 말 자체가 뭘까요? 이 배점 요소들을 누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시간 초과를 하게 되면요, 정말 엄청난 감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전의 영상에서도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시계를 두 개를 활용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휴대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기 때문에 현재 시간 관리를 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손목시계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목시계 한쪽은 이제 현재 시간, 그러니까 제가 어떤 순번을 뽑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순번마다의 시간을 저희가 다 알고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기실에 있으면서도 언제쯤 대략적으로 평가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제가 이제 시간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한쪽에 차고 있는 시계는요,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세팅을 해 놓았고요. 또 이제 또 다른 쪽에 차고 있는 시계는요, 이 시험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시계를 착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계를 시침은 상관이 없는데 이 분침을 우리가 45분에 맞춰 놓고요. 멈추어 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할 때 이제 움직이도록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혹은 분침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다가 정각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시간상 수업 시간이 15분의 시간이니까 그때쯤에는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수업 나눔석으로 이동을 해서 수업 나눔 시험이 10분 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시험 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즉 이제 그 시계를 오른쪽에 찼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차고 있는 시계가 45분에서 이제 그 다음 정각을 지나서 10분을 가리키고 있으면 이 수업 능력 평가에 관한 모든 시험이, 즉 수업 시험과 수업 나눔 시험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왼쪽에 차고 있는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시간은 보지 않고 이 오른쪽에 차고 있는 시험과 동시에 시작되면서 눌렀던 그 시계만을 보면서 시간 관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45분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꿀팁이 있다면 45분에 정확하게 맞추지 마시고요. 조금 더 시계를 좀 늦게 한 그럼 46분 혹은 47분부터 시작하는 걸로 누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시계의 분침이 정각에 왔다고 하더라도 수업 실현 시간은 실제로 한 1, 2분 정도가 더 남아있게 됩니다. 선생님들, 수업 실현을 왜 15분에 딱 맞춰서 하지 않고 조금 더 일찍 끝내면 좋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실 우리가 수업 실현이 끝나면요, 쉬는 시간이 없이 바로 수업 나눔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숨이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이 끝나면 수업 나눔까지의 시간이 조금 남게 되었을 때는 교탁 옆에 있는 대기석에서 잠시 앉아서 숨도 고르고 내가 했던 수업을 다시 한번 이 구상지를 보면서 점검하고, 그러다가 이제 종이 치면은 수업 나눔석으로 이동을 해서 수업 나눔 시험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업 실현이 끝나자마자 바로 수업 나눔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숨이 찬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긴장감도 아직 풀리지 않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수업 나눔에 집중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좀 강제성을 둬서 이 시계를 조금 더 뒤로 당겨서 즉 한 6분에서 7분부터 시작하는 걸로 분침을 맞춰놓고 시험이 시작된과 동시에 눌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조금 여유롭게 수업 시간을 마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그 이후에 수업 난무까지 이제 이어서 하는데 지장이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수업 시간과 관련된 이제 그 시간 관리에 있어서는 이렇게 시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요. 그러면은 이제 수업 실현 중에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시계를 차시고요. 수업 실현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하다가, 이렇게 구상지를 들고 잘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시계를 보는 것 자체가 조금 저는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시간에 쫓겨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수업 시간을 관리하는 그 시계 있죠. 오른쪽에 샀었던 시간이요. 그 분침을 45분에 맞춰놨었던 그 시계를 이렇게 앞을 보게, 손등이 아니라 손목을 보게 이렇게 착용을 했었어요. 거꾸로. 그렇게 하면 내가 구상지를 들고 있을 때 굳이 내가 이렇게 보지 않아도 구상지를 들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바로 동시에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시계를 차는 방법을 거꾸로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등에 차는 것이 아니라 손목에 올 수 있게 그렇게 차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시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팁이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 중에 아예 그냥 이렇게 대놓고 보고 싶으신 선생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충분히 스터디를 하시면서 여기에 이제 손목에 차는 것을 좀 익숙해 놓으시면 확인하는 것이 조금 연습이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너무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좀 우리에게는 솔직히 이게 더 익숙하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 실현을 진행하시면서 혹은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를 부여하고 시간을 좀 주는 어떤 주어지는 시간을 이제 배분을 하는 그런 멘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모든 활동 때.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구상지를 보면서 수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자, 이제 모든 활동을 시작해 볼 건데요. 지금 시간이 몇 시니까 선생님이 한 15분의 시간을 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멘트를 하면서 이거 너무 자연스럽죠. 수업 중에 마치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시간을 확인하는 것처럼 정말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장면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멘트와 함께 유창하게 수업의 유창성을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자연스럽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선생님은 시험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런 제스처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좀 자연스럽게 시간 확인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나눔에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저도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수업 실현이 끝나면 수업 나눔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업 나눔석의 책상 위에 수업 나눔 그 문제지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전에 이제 채점관님들께 허락을 구하셔도 되고 어쨌든 시계를 풀어서 책상 위에 올려두고 했었습니다. 또 이렇게 답변을 하다가 또 이렇게 보는 것도 어색하잖아요. 그런 이제 태도가. 그래서 저는 아예 풀어서 책상 위에 올려둬도 되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구하시든지, 사실은 이게 아날로그 시계니까 올려둬도 상관은 없는 거거든요. 올려두시고 또 이제 수업 구상지도 여기 같이 올려두시면서 같이 보면서 수업 나눈 질문지도 함께 보면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이어서 또 질문이, 그러면은 수업 나눔 때 수업 실현 구상지를 보면서 혹은 책상 위에 올려두고 보면서 해도 되나요? 해도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좀 전에 바로 했던 그 15분간의 수업을 다 기억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수업 나눔 시험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했던 수업을 가지고 내 수업에서 근거를 찾아서 답변을 해야 수업 나눔 시험에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선생님들께서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 수업 나눔 시험과 신증 면접 시험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수업 나눔은 면접이 아니거든요. 엄연히 물론 정책이라던가 시책에 나오는 것들이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 나눔 시험은요, 근본적으로 면접 시험과는 다르게 즉 내가 했던 수업에서 근거를 들어서 성찰하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던 수업을 보시면서, 구상지를 보시면서 거기서 답변을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상지를 보시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요. 당연히
이 면접관님들, 그러니까 채점관님들과 시선 처리도 전혀 하지 않고 이것만 보고 종이에 그냥 시선을 박아서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면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그것은 이제 이 시험에 대한 또는 이 면접 혹은 이 수업 나눔 시험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죠. 어쨌든 대면에서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적절하게 세 분의 그 채점관님들과 시선 처리를 잘 하시면서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대본을 보시듯이 대본을 보는 MC처럼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좀 유창하게 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상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는 거 괜찮고요. 시계도 이게 풀어서 올려두시면서 관리하시면서 시간 관리하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네, 선생님들 심층 면접 시험에서 시간 관리하는 방법이 빠져 있어서 추가적으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상형 3문제와 즉답형 문제 2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답변 시간은 15분이라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15분 안에 5문제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방법으로 시간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15분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누기 5를 해서 3분씩 답변을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당 답변 시간을 3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종료 예비령이 종료 3분 전에 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울리는 거죠? 맞습니다. 12분에 종료 예비령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종료 예비령이 울리고 나면은 이제 3분의 시간이 선생님들께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5문제를 3분씩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종료 예비령이 울렸을 때 우리에게는 지금 3분의 시간이 남게 되고 한 문제 정도가 남아있으면 딱 이상적인 시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종료 예비령이 울렸을 때 선생님들께서는 구상형 3문제와 즉답형 1번 문제까지는 답변이 완료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즉답형 2번 문제, 즉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계셔야 시간 관리가 아주 효율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한 거예요. 선생님들 시간 초과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때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즉답형 문제가 선생님들 정말 이 심층 면접 시험의 다크호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께서 구상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상실에서 충분히 구상을 하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서스름 없이 답변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즉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장에서 즉석에서 공개를 하고 즉석에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즉석에서 문제를 맞닥뜨리면 상당히 이 머리가 백지화가 돼서 바로 답변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잠시간 한 30초 정도는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더욱이나 여유롭지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요, 선생님들께서 구상형 문제의 경우에는 이미 구상실에서 구상 시간에 이미 구상을 다 끝마치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따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답변을 하시면 돼요. 줄줄이 이어서 1번 문제 답변하시고 이상입니다 하시고 바로 2번 문제 답변하시고 이제 쭉 선생님들께서 이 구상형 문제의 경우에는요, 그냥 쭉 답변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구상형일 경우에는 이미 구상이 된 답변을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3분까지가 아니고 한 2분 한 30초 정도로 끊어 주셔야 돼요. 시간을 아껴야 돼요. 즉 이렇게 구상형까지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달리시고요. 이제 즉답형에서 선생님들께서 우왕좌왕하시면서 이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머릿속으로 막 엄청나게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석하는 시간과 답변을 잠깐이라도 머릿속으로 구상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구상형에서 시간을 많이 아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상형에서 너무 시간을 끌게 되면 너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서 너무 많은 답변을 길게 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한 답변 시간이 점점 밀려서 선생님들이 이제 조급해지시게 되고
어쩌면 우리가 즉답형 문제에 대한 답을 아예 하시지 못하시고 시간 초과가 되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되거나, 혹은 이제 답변이 시간에 이제 쫓기다 보니까 조급하게 뭐 이제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막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 전체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상형에서 시간을 최대한 아끼시고 이제 즉답형에서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이제 할 시간을 조금 벌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종료 예비령이 울렸을 때는 이제 한 문제만을 남겨놓게, 즉답형 2번 문제만을 남겨놓게 선생님들께서 연습을 하시되, 그러면 우리가 한 문제당 3분으로 정해놓았는데 딱 3분에 맞춰서 답변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조금 그 시험장에서는 조금 더 당황하셔가지고 시간을 조금 더 잡아먹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2분에서 2분 30초로 조금 더 일찍 마치는 것으로, 수업 시간 때처럼 수업 나눔도 조금 일찍 마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1분에서 2분 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시험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즉답형 2번까지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제 또 시간이 남아서 준비해 갔던 포부, 제가 영상에서 이미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포부까지도 이 경기도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게 준비를 했었고요. 그렇게까지 하고 이제 모든 답변을 마치고 이제 책상에다가 의자를 집어넣고 문제지 제출하고, 그렇게 이제 나와서 짐을 챙길 때 종료 예비령이 울렸어요. 즉 모든 시험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한 10분에서 11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시간 초과가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조금은 일찍 끝난다고 해서 전혀 뭐 어떤 이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문제에서 요구한 답만 정확하게 시간 안에 답변을 했다면 전혀 문제 없으니까 선생님들 절대로 시간 초과만 되지 않도록 꼭 신경 써서 지금부터 시간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업 나눔에서 거짓말을 해도 되나요? 근데 당연히 안 됩니다. 선생님들 이 수업을 15분 동안 3분이서 보셨어요. 선생님께서 수업 나누면서 하라고 이제 이렇게 출제된 그 부분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당연히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이 수업 나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눔에 대한 이제 문제를 보시고 나서 좀 생각할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그동안에 빠르게 찾으셔야 돼요. 뭐라도 어쨌든 끼워 맞춰서라도, 퍼즐을 맞춰서라도 내 그 수업의 구상지를 보시면서 예를 들면은 뭐 학생 중심 수업 또는 학생 중심 평가 활동이 전개된 부분을 뭐 근거를 얘기하라고 했다면 학생 중심 평가를 어디서 했었는지, 진행했었는지, 혹은 비스무리한 거라도 뭐 어디서 했었는지를 빠르게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구상지에서.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 하시지 마시고 찾으셔야 돼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내가 그와 관련된 수업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수업 나눔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내 수업을 성찰하는 시험 아닙니까? 그럼 성찰을 솔직하게 하세요. 오늘 제 수업을 돌아보니 혹은 성찰해보니 해당하는 이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또다시 이 수업으로, 즉 이 단원으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이러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이러이러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이런 방법들을 또 쭉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약간 좀 부족한 성찰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까지도 내가 성찰을 했다 라고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것이 좀 더 진정성이고요. 이 수업 나눔 시험의 취지와도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수업 나눔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사실 이제 이 수업 실현 시험이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성질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 선생님들이 어쨌든 이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유창하세요. 수업이 굉장히 유창합니다. 그런데 유창하기만 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어떤 제스처라던가 멘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세요. 그런데 정작 이거는 시험 수업이기 때문에 채점할 수 있는 배점 요소들을, 미션을 잘 수행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건들을 하나도 수행하지 않았는데 유창하기만 해요. 그럼 별로 좋은 수업이 아니죠. 또 반대로 모든 조건들을 정말 맥락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조건 수행을 하세요. 근데 수업의 유창성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이 두 수업이 다 좋은 수업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시험에서 당연히 요구하고 있는 채점을 하는 요소인 그런 조건들을 다 수행하면서도
수업의 유창성을 맥락 있게 개연성 있게 이 수업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그런 유창성 있는 수업 기술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뭐 해야 될까요? 문제에서 요구한 건 아니지만 이제 수업 나누면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더라도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근거들, 그런 떡밥들을 수업 중간중간에 다 뿌려두는 수업 나눔을 위한 배움 중심 수업의 장치들을 내 수업에서 다 구상해서 구현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총 3가지를 하셔야 돼요. 수업의 유창성 보여드려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배점 요소들의 조건들을 다 수행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업 나눔을 위한 배움 중심 수업의 수업 장치들을 떡밥들을 잘 깔아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바쁘겠죠. 이 15분 안에 이것들을 보여드려야 돼요. 또 이것들을 구상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우리 이 수업 실현 시험이 보통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또 퍼펙트하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스터디에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배움 중심 수업의 장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도는 워낙 배움 중심 수업을 강조하니까 이 배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수업 장치들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예를 들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학습 목표라는 용어를 쓰지 않죠. 경기도에서는 배움 목표라고 하고요. 학습 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배움 활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정리도 배움 정리, 뭐 배움 평가 등등등의 그냥 배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사용해 주었고요. 또 배움 노트라는 어떤 수업 장치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이 배움 노트 안에서 오늘 배워야 될 단원에 대한 사전 과제 혹은 뭐 예습을 진행을 하고 이 예습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배움 노트를 수업 중에 계속 활용을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수업을 이제 마치고 나면은 마무리를 하면서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요약을 하면서 그렇게 또 점검하고 또 자기평가도 하고 동료평가도 하고 이 배움 노트라는 장치를 활용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였더니 수업 나누면서 실제로 뭐 학생 중심 활동, 뭐 학생 중심 평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제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이 배움 노트가 거의 만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좋은 그런 장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선생님들만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장치들을 많이 떡밥을 깔아두시고 수업 나눔 시험에서 회수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학생 평가를 진행하실 때 이제 교사 중심의 평가는 이제 별로 강조가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대안 평가를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하는 자기 평가라던가 동료들의 어떤 그런 평가로 이제 진행이 되는 동료 평가라던가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또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뭐 포트폴리오 뭐 등등의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대안적인 평가들을 많이 배우셨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특히 이제 이 평가와 관련된 이제 조건이 많이 제시가 되는 편입니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이제 우리 기출을 활용하다 보면.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형성 평가를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도 많이 이제 가지고 생각해 보시고 이 형성 평가를 어떻게 활동 1, 2 그러니까 형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업 전중 후에 다 활용할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평가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형성평가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 형성평가를 진행할 것인지 굉장히 다양한 유형과 종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학생평가를 어떻게 진행을 할까 또 경기도 교육청의 그런 어떠한 교육의 방향과 이렇게 맞추어서 그 흐름대로 이제 형성평가를 진행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제 발문을 하고 대답을 들을 때 일부러 오답을 하게 하는 상황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선생님들 우리 학교 현장에 가면 모든 학생들이 다 정답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중에는 또 오답을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수업 실현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학생이 다 정답만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수업 목표가 잘못 설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좀 학생들의 수준과 학습 목표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약간 오답을 유발하는 상황들도 적절하게 일부러 그런 어떤 상황들을 세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이 오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 행동이 더 중요하겠죠. 이제 교정적인 피드백이 들어갈 때 학생의 답이 이제 틀렸다 이런 표현들보다는 굉장히 잘해주었어요. 그런데 땡땡이가 이야기한 어떤 답변을 조금 더 풍성하게 보완해주거나 혹은 풍성하게 조금 더 살을 붙여줄 친구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 긍정적인 표현들로 이제 답안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은 훨씬 더 수업의 유창성을 보여주면서 또 좋은 이미지를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모든 활동을 할 때 팁이 있습니다. 자, 모든 활동을 할 때는요, 이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 수업 구상실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구상을 하실 단계부터 이미 이 모둠을 미리 구성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업이 진행되다 보면은 막 학생들 이름도 헷갈리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구상지 여백에다가 실제로 이 모둠을 딱 명단을 모둠도 나누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1모둠에 어떤 학생들이 있고 2모둠에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를 미리 구상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시간을 아낍니다. 이 모둠 구성하는데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수업 시간을 하시면서. 그래서 자, 우리가 쉬는 시간에 혹은 지난 시간에 미리 짜두었던 모둠이 있죠. 그 모둠들을 한번 이동을 해서 모여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미 미리 이전 차시에서 모둠을 다 구성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바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구상지에 이렇게 모둠명과 뭐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구성원들의 이름까지 다 써놓으셨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나는 분명히 아까는 땡땡이가 여기 있다고 얘기했는데 땡땡이한테 이제 개인 지도를 한다고 저기 가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구상지에 그대로 그림으로 미리 구상을 해 놓으시라고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확산자 발문은 무조건 좋은 건가요? 자, 확산자 발문은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사용하시려고 하시고 이 수업 나눔의 근거로 많이 대답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확산자 발문 물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학산적 발문이라는 것이 그냥 단답식으로 예, 아니요라고 말이 떨어지는 그런 질문들을 지향하고 좀 더 너 어떻게 생각했니? 왜 그렇게 생각했니? 라고 묻는 것들이 확산적 발문이 아닌가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확산적 발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왜, 어떻게라고 질문하는 것만이 확산적 발문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예요? 어떤 지식의 단편적인 이해 정도만 체크하는 것이 돼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확산적 발문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산적 발문은 이제 학생이 그렇게 말을 한, 답변을 한 그런 과정에서 학생이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는지 등등의 굉장히 생각보다 좀 심오하고 복잡한 그런 이제 개념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왜 그렇게 생각했니? 라고 묻는 것이 확산적 발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선생님께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 건 너무 좋은데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업 나눔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하실 때도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활동에 수업에 어떤 활동에서 어떤 식으로 이 확산적 발문을 사용했었는지 예시를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사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발문을 할 때 지명해도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들 이게 요즘에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들은 얘기인데 학생들이 이름을 이렇게 지명해서 땡땡아 너가 한번 발표해봐 이런 식으로 뭐라고 생각해? 이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긴장감을 주게 되고 또 답변을 못했을 때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해서 금지되어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이렇게 발표를 시키는 것도 어려운 시대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좀 우리가 안전하게 이제 어떻게 수업 실현에서 이걸 활용해 볼까? 땡땡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조심스럽다는 거잖아요. 확실하게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좀 조심스럽다고 한다면 어쨌든 학생들이 어떤 그런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뭐 이렇게 발표를 하는 그런 분위기의 어떤 장면들을 연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땡땡이가 손을 들어 주었네요. 한번 발표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발표를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좀 더 수업이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학생 중심으로 좀 흘러간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지혜롭게 대처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학생들에게 칭찬, 사회적인 칭찬 이런 거 해주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칭찬은 별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교실에, 우리 수업에 어떠한 좋은 영향력을 줬는지를 구체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선생님들께서 그 복장에 관한 질문들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선생님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취업준비생의 삶을 살다 보면 또 일반 회사에 면접을 가거나 할 때 다 정장을 입고 가죠. 물론 우리가 이제 임용시험은 복장 규정은 없는 걸로 알아요. 그냥 단정한 복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좀 애매하기는 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2차 시험 대기실에 가보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정장을 입고 오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남성분들도 그렇고요. 여성분들도 되게 이제 흰색 블라우스에 보통 여성분들은 이제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이게 수업을 하실 때는 좀 편하게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이 바지 정장 입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넥타이까지 다 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물론 세미 정장 뭐 이렇게 코트를 입고 안에 니트를 입고 이것도 너무 단정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정장이 주는 장점이 그냥 갇혀 있기만 해도 단정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있다 보니 세미 정장이나 니트의 코트가 단정하지 않은 건 결코 아니지만 튀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만큼은 선생님들께서 저도 그냥 1일차, 2일차 모두 넥타이까지 해서 와이셔츠에 넥타이, 풀 정장으로 다 입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선생님들의 자유이겠지만 물론 이런 용모 같은 것들보다도 수업을 잘하는 것이, 답변을 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평가하는 시험이다 보니 어떤 그런 사람이 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용모를 깔끔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도 그 이제 교직을 하기 전에 일반 회사 면접을 또 많이 이렇게 보고 다녔는데요. 남성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마를 까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보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이마를 가르마라도 이렇게 해서 이마를 완전히 덮는 것보다는 조금은 열어주는 것이 이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더 깔끔한 이미지를 또는 듬직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앞머리, 잔머리 없이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정돈을 머리도 이렇게 헤어도 좀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를 하셔서 정돈하셔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장 분위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당일날 화장실에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아마 북적북적 할 겁니다. 북적북적 할 거예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당일날 화장실에 가면 다들 이 옷매무새와 그 다음에 이 헤어, 이 얼굴 다 다듬고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어쨌든 이 면접이잖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든 어쨌든 나눔이든 심층 면접이든 직접 이제 나서서 대면에서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날 또 내가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면 또 훨씬 더 자존감도 이제 올라가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어떤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라도 선생님들 아주 깔끔하게 잘 이제 하셔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제 식사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뭐 1차 때와 같죠. 그래서 간식 같은 것들을 좀 챙겨 오시면 좋은데요. 특히 이제 이 순번을 뽑을 때 뒷번호를 뽑게 되면 거의 오후 늦게까지 남아 계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대기실에서 어떠한 자료도 다 볼 수가 없게 금지시켜 놓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심심합니다. 그래서 간식이라도 좀 이제 먹는 시간에 먹으면 좋은데 또 이렇게 식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이제 간식 같은 걸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나? 어쨌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냄새가 나지 않는 이제 간단한 간식 정도는 좀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차 시험이 1월에 가장 이제 또 추울 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2차 시험은 말을 해야 되는 시험이죠. 계속 말을 해야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 목이 건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보온병에다가 이 티백을 하나 넣어서 이렇게 따뜻한 차를 계속 마셔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 목이 굳지 않도록, 이제 건조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수분을 공급을 해주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따뜻한 차, 이렇게 물을 긴장감을 좀 완화시키면서 이렇게 목을 워밍업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음료를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핫팩이라던가 뭐 이런 이제 준비물도 가져가면 좋으시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들께서 숙소를 정하실 때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미리 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험장이 발표가 되면은 거의 학교 인근에는 잘 숙박업소가 없기 때문에 금방금방 다 예약이 꽉 찹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숙소를 정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호텔이나 그런 이제 비즈니스 호텔이라던가 이런 숙박업소의 어떤 그런 이제 숙소들을 보면은 상당히 어떠냐면 건조합니다. 특히 호텔 같은 경우에는 카페트가 깔려 있으면 너무 건조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트박스라던가 뭐 다이소 이런 데 가서 건조기, 또 작은 건조기 그거라도 조금 이렇게 틀어 놓는다던가 혹은 뭐 자주 환기를 시킨다던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목을 우린 진짜 말을 해야 되는 시험이니까 2차는 절대로 이 기관지를 이게 아프지 않도록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선생님들께서 이 컨디션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그 시험 당일까지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1일차 끝나고 2일차 마지막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한파가 몰아치고 있을 때 찬 공기 마시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마스크 잘 착용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기관지 호흡기를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끝나고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최종 합격 발표 전까지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노셔야 돼요. 네, 쉬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합격을 하시게 되면 정말 빠르게 그 신규 교사 연수 전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채용 검진도 받으셔야 되고요. 또 이제 제출 서류들 이제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바빠서 이때 아니면 놀 시간이 없어요. 최종 합격 발표 전까지. 그러니까 2차 시험이 끝나고 최종 합격 발표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물론 불안하죠. 발표 전까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하지만 이미 선생님들의 몫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은 즐기는 수밖에 없다. 노는 수밖에 없다. 쉬는 수밖에 없어요. 여행도 한번 갔다 오시고 그동안에 못 만났었던 이제 친한 지인들도 만나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어쨌든 합격을 하면 바쁘다라는 거. 그리고 혹시나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 불합을 하시게 되면은 또 1차 시험 공부를 또 시작하셔야 되잖아요. 노량진에 가셔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때 아니면 놀 시간이 없습니다. 이래저래.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노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제 그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건 반복과 연습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자다가도 자동으로 수업 멘트가 나와야 되고 또 이 심층 면접의 서론과 결론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실 만큼 그냥 수업하는 기계처럼, 자판기처럼 그렇게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지금은 어색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반복의 끝에는 결국에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낼 수 있으시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직도 나는 처음부터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뭐 정말 쑥스럽고 내성적이고 그러실 수 있지만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교단에 서야 되는 성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과 연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요, 결국에는 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집중하셔서 조금만 더 버티셔서 올해 이제 불과 몇 달 뒤죠, 이 3월에 이 교단에서 또 행복한 복도기를 걸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2차 시험 잘 보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 잘 보고 오세요.